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수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왔고 그 결과로 어떤 시장이 찾아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5개월 만에 50억가량을 벌 수 있었던 걸까요? 5개월 만에 50억가량의 수익이 났다면 말도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이건 신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대왕개미 홍인기 투자자. 그는 15만원을 10억으로 불리고 다시 그 10억을 기반으로 50억 수익을 실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 초 3억으로 시작한 계좌로 50억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능의 영역이야. 이건 거의 초능력 수준이야. 일반인들은 할 수 없을 거야. 뭔가 비법을 개발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관점이었으며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들어보면 이건 재능, 비법, 초능력이 아니라 기법, 원칙, 경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비범하게 실천하여 5개월 약 50억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어쩌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의 매매였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으로 그의 20년 이상의 경험을 한 번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관점, 전략, 기법 설명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분명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야기였고 그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투자 실력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설명을 듣는 와중에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며 당연한 것 속에서 얻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몸부림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을 의자에 단단히 고정하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된 홍인기님의 두 영상 그리고 홍인기님의 역작 기법의 고트 D+0, D+1 기법이 수록된 주식투자 단타 전략 역시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랑장. 나는 왜 손실인가? 지수가 2배가 오르긴 했지만 상승한 종목이 일부 종목에 집중되었다. 지금 주식시장은 쏠림이 심한 시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해온 분들이라면 최근에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번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6에서 7만원대에 사서 8에서 10만원대에 매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수익을 끝까지 들고 가면서 수익을 다 내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모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 하지만 지수가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나 역시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나의 매매는 지수 상승과 하락에 연연하지 않는 매매이므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필요도 없다. 나의 매매의 특징은 지수 상승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도주를 찾아서 단타로 매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왔다. 올해 1월 3억으로 시작한 계좌에서 1월에 9억, 2월에 3억, 3월에 10억, 4월에 9억, 5월에 17억 수익을 실현하였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던 5개월간 계속 상승장이라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쟁 이슈로 지수가 20% 이상 하락했던 3월 달에도 약 1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홍인기 님이 말씀하신 지금 매수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참 많아지는 지금의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락 상승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홍인기 님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수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법. 나는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법을 계속 연구해봤고 그 결과로 어떤 시장이 찾아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방법을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을 꾸준히 지속했고 시장 상황이 따라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특히 올해인 2026년은 나의 매매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안정화된 해가 아닌가 싶다. 내가 큰 수익을 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였다. 젠슨왕 방문 이슈로 LG전자와 현대차 그룹주가 큰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연이은 3% 급등을 하기도 했고 급등 이후 바로 연이어 5% 그리고 8% 급락하며 매매하기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매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한 주였다. 5월 29일 처음으로 젠슨왕이 국내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때 LG그룹주, 현대차그룹주, 로봇, AI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때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하게 체크해 볼 사항은 젠슨왕이 언제 방한하는 것인가이다. 젠슨왕의 방한이 계획된 것은 6월 5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먼저 5월 29일 금요일에 젠슨왕 방한 기사가 최초 보도되었고 6월 3일은 지방선거로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호재 뉴스가 있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막상 그 호재가 실현되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젠슨왕 방한 뉴스로 강한 테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매매해야 하는 테마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6월 3일은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방한일이 다가올수록 매매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뉴스가 형성된 첫날인 5월 29일 금요일 그리고 둘째 날인 6월 1일 월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인 6월 2일부터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방한을 하는 6월 5일과 그 전날인 6월 4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홍인기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매매 스타일을 추론해보면 홍인기님의 매매 스타일은 지수와 관계없이 강력한 주도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에만 대응하는 단기 매매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정을 고려해서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이는 D+0, D+1 뒤에서 설명을 드릴 기법과도 연계가 됩니다. 어쨌든 일정을 고려해서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실제로 그 호재가 실현될 즈음에는 재료 소멸로 보고 매매를 자제하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천상계단타 불기미님은 홍인기님이 매매를 정말 안 한다고 방송에서 슬쩍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홍인기님은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나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가 강력한 테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면 그때 비중을 정말 크게 실어서 큰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적극 수용해야 할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 속에서 큰 수익을 실현하는 안목 그리고 방법이 될 것인데요. 젠슨화 회동 뉴스가 발표된 5월 29일의 상황을 보면 당시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의 종목이 AI 그리고 LG그룹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LG전자와 LGCNS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G이노텍도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LG전자 6조, LGCNS 2조, LG이노텍 3조, LG 1.4조, 현대오토에버 2조, 삼성 SDS 2조 가량으로 단일 테마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테마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뉴스의 존재,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시장의 강력한 반응, 단체 상승,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테마의 힘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기회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홍인기 님이 어떤 종목을 어떤 타점으로 대응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 매매 타점. 5월 29일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LGCNS였다. LGCNS는 오전 9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오전 10시 30분경에 상한가 마감하였다. 이때 가장 강한 종목인 LGCNS를 상한가 부근에서 상따로 매수하였고 상한가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해 주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쭉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뒤에서 포인트별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그걸 또 들으시면 앞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뒤에서 정리된 이야기가 연결되고 정리되면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도 12시 즈음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이때도 상따 개념으로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하여 상한가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해 주었고 상한가가 다시 풀리는 지점에서도 다시 매수하여 상한가 도달 시 다시 일부 매도하여 수익을 일부 챙겼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도 확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요일에 대응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기대감이 남아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는 갭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월요일 프리장에서 LGCNS와 LG전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LGCNS는 약 13%의 수익률로 9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LG전자의 경우 약 10%의 수익률로 4억 가량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내가 매도한 날 LG전자가 상한가에 도달해서 아쉬웠지만 고점에서 팔려는 생각보다는 내 매도 원칙에 맞게 장초반 수익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면 이내 급락세가 연출될 수 있기에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LG전자가 급락했던 6월 2일 하락하는 주가를 서서히 매수하다가 주가가 너무 크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크게 비중 베팅했고 이때부터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짧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반등을 주었을 때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여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자, 홍인기님의 매매 타점을 통해서 스타일을 추론해 보면 홍인기님은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진 당일은 상따 매매,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음에도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눌림 매매 정도로 스타일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홍인기님의 저서 주식 투자 단타 전략에서 소개된 그의 주력 기법 D+0, D+1 기법을 토대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다시 봤을 때 그가 이번에 50억을 벌 때 새로운 기법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닌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법을 활용하여 수익을 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인기님은 책에서 단기 투자의 3가지 장점 중 하나를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시장에는 늘 인기 있는 주식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시장과 관계없이 주도 테마, 인기 테마에서 꾸준히 이미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었고, 이번 2026년도에 그의 기법과 시장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수분들이 책에서 자신의 기법을 설명하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거야, 기법이 공개되었으니 이제는 안 먹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홍인기님은 책에서도 밝혔듯이 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그 기법으로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홍인기님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기법을 아낌없이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했으면 하는 그의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인기님도 침착해님처럼 600억 또는 1000억, 더더욱 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바로 홍인기님의 매매 시스템입니다. 자, 홍인기님의 매매 전략을 일전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그는 첫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D+0에서 오버나잇을 고려한다면 타점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강력한 주도 테마에서 첫 장대 양봉을 뽑는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종목은 아무래도 1등 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버나잇을 생각하면 그 종목의 위치가 높든 낮든 일단 매수하고, 여기 쓰여진 것처럼 D+1에서 둘째 날이죠. 그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 5에서 10%가량의 수익을 주면 매도하는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료를 제가 2년 전에 그의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한 거고, 물론 지금 홍인기님의 매매 방법은 훨씬 더 발전했겠지만 그 근간은 결국 D+0, D+1 기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LGCNS와 LG전자를 상따 개념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당일 테마가 압도적으로 강력했고, 그것이 다음 거래일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뉴스와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LGCNS와 LG전자가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오버나잇을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일본 봉상 눌림 지점에서 계속 매수해서 수익을 주면 일부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눌림에서 또 계속 매수해서, 그리고 다시 종가에서 또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원하는 조건값이 딱 부합이 되면 다음날 수익을 준다라는 걸 약간 거의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던지 간에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의 수익화 모델은 다시 정리하면 압도적으로 강한 테마가 발생한 당일에 매수해서 다음날 갭상승 수익을 노리는 매매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그가 한 방송에 출연하여 설명한 테크윙의 매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그는 테크윙을 2026년도 3월 5일과 3월 6일에 집중해서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로 1억의 수익을 실현하는데요. 테크윙 역시 LG CNS와 LG 전자와 관점이 같았습니다. 강력한 주도 테마 형성, 1등주 상따 매수, 다음날 수익 실현, 그리고 눌림 매수, 반등 매도였는데요. 테크윙의 매매를 홍인기 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홍인기 님의 매매의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4. 압도적으로 섹터의 힘이 강한 때 집중 매매하라. 3월 5일 지수가 반등하는 날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 테크윙 상한가, 솔브레인 상한가, 한미반도체 22% 상승,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모두 20% 이상 상승했다. 한미반도체와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22%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당일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 이상 상승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섹터, 테마가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경우 이런 경우를 기회로 보고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노력한다. 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매매 스타일이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테크윙과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매했다. 3월 5일 시가총액이 작은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다. 나의 경우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이고 이날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상한가까지 상승했던 테크윙을 상한가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하면 수익을 실현해 주었고 다시 상한가가 풀리면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하였다. 그런데 상한가가 풀렸을 때 어떤 종목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상한가 근처라도 자신있게 매수하는 경우는 후발주의 힘이 강할 때이다. 테크윙이 상한가에 도달할 즈음에 반도체 후발주들의 힘이 강했다. 보통 이런 경우 테크윙이 상한가를 도달할 확률이 높고 테크윙이 상한가를 갔는데 후발주가 힘이 죽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테크윙이 다음날 갭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 높은 가격임에도 테크윙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테크윙은 상한가 다음날 3%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고가는 10%까지 상승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강한 섹터가 나온 날은 이틀까지 집중적으로 매매한다고 했는데 테크윙 역시 상한가 다음날 더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테크윙으로 수익을 낸 결과를 보면 테크윙이 상한가를 간 날은 실현 수익이 120만원 정도였는데 상한가 다음날 실현 수익은 9,700만원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한 섹터가 나온 날에는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들으니 다시 보이는 것이 새롭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G CNS와 LG 전자 그리고 테크윙의 사례까지 살펴봤을 때 그의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테마, 섹터의 힘. 둘째, 후발주가 강하다면 높더라도 무조건 1등주로 대응한다. 즉, 상따로 대응을 하고요. 풀려도 상한가 대응입니다. 후발주가 강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압도적인 강함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눌림 대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시황 관점에서 압도적인 섹터와 테마의 힘을 가늠하고 그리고 1등주의 첫 장대 양봉 D++ 0에서는 갭상승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오버나잇을 고려해서 상따나 눌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D+1에서는 전일 종가 근처에서 눌림 매수 그리고 반등할 시 수익 실현 이렇게 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크윙의 사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테크윙도 그 전날이죠. 이때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때 강력하게 비중 베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발주가 강했고 당일 시장도 굉장히 강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 한미반도체 22% 그런데 테크윙이 상한가다? 그러면 상한가 근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중 베팅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다음날 3% 갭상승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전일 종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전일 종가 가격입니다. 전일 종가 가격에서 바로 내려왔다고 이 근처로 내려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홍인기님은 9시 30분 이전까지는 절대 매매를 자제합니다. 9시 30분까지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이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비중 베팅하고 다시 고점에서 또 매도하고 그리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죠.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이탈해서 더 추가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집중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홍인기님은 차트의 모양보다도 자신의 관점이죠.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래 꼬리를 말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D+0과 D+1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그의 매매 스타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요레카를 외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테마 섹터가 나오면 갭상승에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1등주를 상따 또는 눌림 비중 매수한 다음에 다음날 장 초반 수익 실현 그리고 이튿날에 역시 전일 종가 부근에서 눌림 매수한 다음에 반등 나오면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제 이 기법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 해보면 사소한 세부사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매매에 디테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유레카를 외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4. 선택받은 종목만이 상승한다. 성공적인 단기 투자의 핵심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를 찾아 공략하는 데에 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테마가 존재한다. 코로나 당시 지수가 37% 하락하는 동안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가 시장 상황과는 반대로 크게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는 늘 상승하는 테마와
주식이 있다.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홍인기님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이 개념,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법, 원칙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그걸 계속 활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기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에 대장주를 찾아 매매하는 것이 기본이다. 테마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에 따른 등락폭도 저마다 달라 복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을 파악하면 투자는 단순해진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당일 가장 인기 있는 테마 내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주도 테마, 대장주 찾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하는 것은 단기 매매 종목 선정의 핵심이다.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신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을 신뢰할 수 있다. 거래대금은 주식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키움증권 0184창으로 우리는 거래대금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도 테마를 찾는 것이다. 주도 테마를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대금 상위 15위 이내 종목 중 상승률이 5% 이상인 종목을 체크해 본다. 상위 15위 이내 5% 상승 종목들이 여러 보이는데 이들 종목이 같은 섹터 내의 종목이라면 해당 섹터가 오늘의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다. 만약 15위 이내에서 주도 섹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범위를 넓혀서 30위 이내까지 살펴본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섹터에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여러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매수를 자제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섹터 내 종목들에 돈이 몰리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이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비결 중 하나이므로 꼭 주도 섹터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자. 둘째, 가장 잘 오르는 종목에 집중하자. 주도 섹터를 확인하고 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또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오른 종목, 대세를 따르는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 오늘의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알아낸 후에는 가장 잘 오르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같은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도 테마의 대장주로 장을 마감한 종목은 다음 날에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등주가 상한가에 진입했다면 2등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등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1등주는 다음날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상한가가 풀린다 해도 다시 상한가로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도 테마는 존재한다. 거래대금 상위 단체 상승 그리고 1등주 매수.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간단한 개념의 기법이 실전에서 통하며 이 기법으로 50억 이상을 벌었다니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말에는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다신 기회가 없지 않을까 라는 조급한 감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회가 있다는 홍인기님의 말에서
어떤 희망,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첫 번째 상황이죠.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상승률이 5% 이상 종목이 나오는 경우는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상위창을 봤을 때 상승률이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3종목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주도 섹터다. 그리고 강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일단 재료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섹터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치고 달리고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면서 또는 프로그램이 매수하면서 또는 기관에서 잠정 수급이 붙으면서 10% 이상 장대 양봉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1등주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기다렸다가 그런 종목을 차라리 높은 자리다 하더라도 재료가 강력하고 후발주가 강력하다면 차라리 그 종목을 1등주를 상따를 하겠다. 그게 홍인기님의 주요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자, 홍인기님의 디테일 이어집니다. 6. 가장 강력한 차트.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차트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처음 나오는 자리이다.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신고가가 나오는 급등 패턴이다. 이때 신고가는 6개월 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주로 의미하며 만약 역사적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경우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박주들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차트 패턴을 시작으로 상승을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고점을 돌파하며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차트인 이유는 보통 다른 패턴에 비해 주가가 쉽게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전고점 또는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와중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리이다. 대박주들은 보통 이런 패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비싸다고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되려 이런 종목들을 매매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기간만 본다면 상승하는 종목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 시에는 달리는 말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봉 차트의 디테일은 LG CNS와 LG전자의 일봉 차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LG CNS의 경우에는 6개월 캔들을 보기 위해서 캔들의 개수를 120개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따를 하셨는데 요 상따 캔들의 종가죠. 종가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왼쪽에도 보시면 이 지점이 6개월 신고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상따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상따를 진행했던 이 지점은 전고점을 돌파했고 6개월간 신고가를 경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첫 번째 장대 양봉 이후로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LG전자도 그 다음 날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즉 압도적으로 강한 테마나 섹터는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시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높다라고 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두 번째 날까지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와장창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손절 라인을 짧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LG CNS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초가 갭 상승한 다음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이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너무 길게 잡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압도적 힘, 종가 베팅.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중 매매는 본업이 있어서 어렵고 만약 압도적인 힘이 있는 테마나 섹터가 발생하고 만약에 그것이 D+1까지 유지가 된다면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자, 5월 29일 날 당일 강력한 주도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등락률 상위 종목 현황입니다. 이때 13개의 종목이 단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장 마감이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자, 이때 LG CNS하고 LG전자하고 LG 이노텍까지 이미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이 LG겠죠. NHN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작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이 LG였습니다. 등락률로 보는 거죠. 등락률 두 번째가 LG였고 LG는 그때 마침 대체 거래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자, 5월 29일 날 LG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때 LG는요,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정재님의 종가 베팅 관점으로 보면 해당 지점은 전고점 돌파를 도전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과연 LG의 경우에 다음날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LG의 경우에는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17%의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만약에 대체거래소죠. 5월 29일 날 종가에서 매수하고 그러니까 다 확인하는 거죠. 어떤 섹터에서 단체 상승이 나왔고 어떤 뉴스고 이게 만약에 일정이 있고 그게 초입이고 이게 오늘 만약에 D+0이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LG 같은 종목을 대체거래소에서 종가 매수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인 6월 1일 날 딱 봤을 때 첫 번째 캔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수익 줬을 때 매도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 첫 번째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 종목도 뭐 고가가 28%까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5에서 10%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에 해당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방법은 대장주가 이미 오전에 상한가에 진입해서 상한가에 풀림이 없이 계속 오후장까지 유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압도적인 단체 상승과 기대감이 존재하는 일정의 초입 구간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기회가 발생되면 직장인분들이다 하더라도 대체거래소에서 종가 베팅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신정재님의 종가 베팅 기법과 홍인기님의 관점을 더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정리. 자, 영상의 마무리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 압도적 주도 테마, 섹터가 형성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집중하라. 둘째, 9시 30분 이전에는 매매를 자제하고 관찰하라. 셋째, 9시 30분 이후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5% 이상 세 종목의 주도 테마 섹터를 발견했다면 뉴스와 일정을 확인하라. 넷째, 일정이 있다면 초반에 집중하고 재료 소멸을 반드시 고려하라. 다섯 번째, 9시 30분 이후 압도적인 주도 테마 섹터를 확인했다면 당일 집중하면서 반드시 1등주로 대응하라. 여섯째, 금요일은 주말 기대감 증폭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후발주가 강력하면 1등주를 상한가 근처인 상따 매수를 강력히 고려하라. 8째, 일봉상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이라면 더욱 확신을 더하라. 9번째, 9시 30분경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 잠정 수급을 확인하라. 10번째, 압도적 테마와 섹터라면 당일 용기 있게 비중 베팅하라. 먹을 때 크게 먹어야 한다. 11번째, 매수 후 다음날 수익을 주면 5%에서 10% 구간에서 익절하라. 12번째, 다음날 개파락하거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빠르게 손절하라. 13번째, 압도적으로 강할 때만 강력히 대응하라. 마치며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되는 홍인기님의 영상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지만 홍인기님의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인기님의 저서 주식투자 단타 전략 역시 다시 읽어보면서 그의 디테일을 다시금 음미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테마의 중심이 되었던 젠슨 황. 젠슨 황의 한마디는 지금 세계로 움직이고 한 나라를 들썩이게 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슈퍼파워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데요.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좌절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역경은 여러분의 인격과 회복력, 민첩성을 길러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초능력일 것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능력, 좌절을 극복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들을 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젠슨 황은 자신의 슈퍼파워, 초능력의 원천을 고통과 역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은 인격을 길러줄 것이고 회복력과 민첩성을 길러줄 것이며 그것이 세상을 바꿀 초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격, 회복력, 민첩성은 지금 이 순간 길러지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초능력 역시 지금 이 순간 길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계절을 바꿀 초능력을 말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마치 누군가 초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바뀔 것이며 그 초능력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의 슈퍼파워를 길러드리고 여러분의 영웅적 서사에 도움이 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